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서양 고전에 의해 제6장 순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118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개관이 나오는데요. 이 순자는 전국시대 말기, 그 혼란의 그 전국시대 말기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죠. 그 혼란의 시기, 이걸의 원인과 해결, 이런 것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책에다 남겼고요. 이 순자는 이제 육아의 사상, 또 도가, 명가, 법가 등의 제자, 백가 사상까지도 비판적으로 발전시켜서 녹여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의 원인, 실상, 해결 방안까지도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상당히 중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는 인을 중시했고요, 맹자는 을을 중시했고요, 순자는 예를 중시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를 평가하면서 공자, 맹자의 도통에 이제 방외, 그 밖에 있다. 또 맹자의 성선설의 대응의 성악설, 이렇게 하지만 제나라의 이제에서 학궁, 그러니까 지금의 총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3번이나 여기만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의 계승자로 상당히 자부한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순자는 순자 유연하면서도 엄밀한 그런 태도, 이런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물 소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9쪽에 순자 나오죠. 전국시대 말기에 이제 조나라 출신이라고 나오죠. 생물연대는 확실치 않고 BC 기원전 313년에 태어나서 238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순이고요. 이름은 황입니다. 황. 그래서 이제 존경의 의미로 이제 뭐 순경이라고 됐고 이제 순자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재주가 뛰어났고 전국시대에 이제 이 순자는 어떤 걸로 또 유명하냐면 119쪽에 밑에서 5째 줄이죠. 순자는 전국시대의 제나라의 제자백가 사상, 제자백가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집대성한 인물,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부분이고요. 자, 넘겨보세요. 120쪽에 보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공자, 맹자, 특히 이제 공자의 사상을 잘 이제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이제 없애려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고, 또 이제 제자백가의 흔적도 있지만 이제 부국강병 이런 거, 나라를 강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부국강병 이런 것들도 이제 가치를 앞세워서 그런, 특히 이제 법가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죠. 이 법가는 한비자가 이제 주축이 되는, 법으로서 뭔가를 해결하는 거죠. 이런 것에 또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와 한비자가 이제 있었죠. 이 법가에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자는 121쪽에 보면 이 전국시대 말기가 혼란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글들을 썼는데, 자, 121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순자에는 몇 개의 특징이 있다. 먼저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와 맹자의 사상이 담긴 맹자 각 편의 첫머리 글자를 따 편명을 붙인 것과는 달리 순자는 다루고 있는 내용을 함축해요. 내용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문을 권한다, 권학편,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문답 형식이 아니고 보통 이제 맹자나 공자는 다 문답이었죠. 이 순자는 논문식 글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식 글쓰기. 자, 122쪽에 3번째 줄, 4번째 줄 나오죠.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자의 내용은 거기 나오죠. 1편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1편이 권학이죠. 학문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권학은 학문과 교육이 중요하고 학문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 이제 순자 권학편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학불가이이라, 학문은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학문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청출어람이 나오죠.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쪽풀보다 푸르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거죠. 청출어람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신, 몸을 닦는다. 이거는 이제 예를 기준으로 하는 게 2장이고요. 2장은 6편은 비12자. 그래서 제자백과 사상에 대한 비판이다. 12명의 사상가를 6개 부류로 나누어서 이제 그것들을 비판하는 거고요. 9편은 왕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제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히 제 9편에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임금은 배이며 군주, 민수, 백성은 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패도 정치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금이 이제 잘 배를 물 위에서 헤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10편은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런 걸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편은 왕패,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는 왕도가 으뜸이고 패도가 다음이다. 나머지는 망도다. 다 같이 죽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편은 군도, 임금의 역할과 됨됨이. 군도, 임금 군자의 길도자죠. 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바탕으로 학문과 수신의 뜻을 둬야 된다. 16편은 강국, 부국 강병이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17편은 천론, 순자의 자연관이죠. 천론. 17편. 하늘은 의지도 감정도 없는 그냥 자연물일 뿐이다. 사람은 본성도 있고 감정도 있으며 마음도 있다. 그렇기에 하늘과 사람은 구분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4쪽에 보면 제22편 같은 경우는 정명이라고 나오죠. 이름을 바로잡는다. 술목관계고 이때는 이제 바로잡자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정명, 공자의 정명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 공자의 사상에 보면 정명의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런 거 나오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님은 부모님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27편은 대략 대강의 줄거리지만 여러 가지 이제 순자의 중요한 말들 쓴 거고 32편 요문 요임금과 순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의 대화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순자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 순자 철학은 가번 124쪽의 아랫부분에 있죠. 하늘과 사람은 서로의 역할이 있다. 이게 자연관이죠. 선진 시대, 진나라 이전 시대죠. 선진, 진나라 이전. 자, 그런 시대에는 사람이 하늘과 사람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으며 대부분 하늘을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순자는 사람들이 추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겨울을 없애지 않고 땅은 사람들이 먼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넓음을 없애지 않는다 하면서 그냥 인격과 유사한 것을 지닌 존재가 절대가 아니다. 그냥 자연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12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제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매년 장마가 드는 것을 알면서도 희수 사업을 잘못하거나 또는 무분별한 개발을 탄 탓에 물난리를 겪는다든가 화석 연료의 무한정한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된다든가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자는 125쪽의 마지막 단락이 둘째 줄에 있죠. 천재지변을 포함한 자연현상은 세상의 혼란여와 관련 없이 일어나지만 그로 인해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재란 말 쓰죠. 인재. 사람들이 잘못한 재앙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순자에게서 하늘과 사람의 관계는 자연과 사람이다. 하늘과 이 사람 이것은 자연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자연과 사람. 그래서
천인 지분이라고 나왔죠. 하늘과 사람의 구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의 일은 자연현상, 사람의 일은 자연현상의 특징을 알고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는 게 나번이죠. 성악설이죠. 성악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홉스라는 철학자의 리바이어던이라는 게 있죠.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괴물의 본성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 악한 것을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도 하는 거고, 12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순자가 보기에 본성은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데 인위가 가해지기 전에 어떤 꾸밈도 없는 소박한 상태. 그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뭐 희로애락이라고 하죠. 미워하고 기뻐하고 노하고 즐거워 하는 것들이 본성이다. 그래서 이런 본성과 감성을 묶어서 이제 성정이나 정성으로 표기도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과 감정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선악적인 요소가 없는 거죠. 내면에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이 디자이어라고 하죠, 디자이어. 그래서 이 뭔가가 충족되도록 하려고 하는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27쪽에 이제 보면 본성, 감정 둘째 줄입니다. 욕구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욕구가 이제 특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순자는 세상의 피해는 욕구를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욕구를 상당히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27쪽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결국이라고 써진 거 있죠. 자, 결국 순자가 말하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는 말은 사람의 욕구는 악하다. 순자의 성악설 실질적인 의미에 맞게 욕악설이다. 욕악설. 악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순자가 맹자의 성선설 비판하면서 쓴 용어이기 때문에 바꾸어 부를 필요는 없다. 나옵니다. 어쨌든 성악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드높이고 법을 중요히 여긴다. 융예 중법이죠. 융예 중법. 예를 드높이고 법을 중요히 여긴다. 이 융은 융기 생각하시면 돼요. 융기. 업리프트죠.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거. 예를 중시하고 중요히 여긴다. 법.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고 128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떤 예를 만드는 거죠. 둘째 줄에 예. 이런 걸 만들어. 얘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혼란을 싫어한 옛 성인들이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친 노력 끝에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예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악으로 흐를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을 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지 능력인 마음으로 예를 인식하고 체득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상당히 사람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29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순자는 법을 중시하다 못해 패도까지 인정하다 보니 법치 사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법치주의의 어떤 법가라고 이제 줄여서 법가의 어떤 근원이 됐다고 그랬죠. 보티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순자는 세상의 혼란을 해결하거나 방지하는 데 지향점을 뒀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를 보면 정치관이 나오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조화로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치를 돌이켜보는 일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자는 임금이란 두 번째 단락이죠. 임금의 지위에 올라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회를 잘 이끌어요. 능군이라고 하죠. 능군. 사회를 잘 이끈다는 거죠. 능군. 일종의 무리를 잘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치를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잘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말한 예치는 지금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나오죠. 백성을 사랑하고 위할 것, 인재를 공정히 선발해 적재적소에 배치함과 잘 관리할 것, 공명정대한 정사를 펼칠 것.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자는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임금은 배고 129쪽 마지막 줄 나오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넘겨보세요.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임금이 예치는커녕 그런 그 예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을 때는 과감히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걸 보면 이제 맹자의 어떤 그 뭡니까 역성혁명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의와 영향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130쪽에 보면 순자의 사상은 전국시대 말기에 이제 어떤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욕구를 이야기했죠. 거기 이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 치세요. 순자는 혼란의 원인을 하늘도 땅이 아닌 사람의 끝없는 욕구로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써요? 예를 잘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순자를 현실주의 육아라고 평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의 예체 사상은 이상적이라고 나오죠. 이상적이다. 그래서 태평성대였던 그런 시기는 손에 꼽을 정도며 그마저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 것들은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순자는 예를 상당히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1쪽에 보면 첫째 줄에 그가 보여준 결자해지라고 나오죠. 맺은 자가 푼다는 거예요. 결자해지라는 것은. 맺은 자가 그것을 푼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문제에 다가서고 대처하는 자세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출어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31쪽의 원문 읽기 권학편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학문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나는가? 그 방법에 있어서는 경문을 외우는 데서 시작하여 얘기를 읽는 데서 끝나며 그 뜻에 있어서는 선비가 되는 것에서 시작하여 성인이 되는 것으로 끝난다. 노력을 오랫동안 쌓으면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학문이란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의 방법은 끝이 있지만 잠시라도 버려둘 수 없다. 학문을 하는 것은 사람이고 학문을 버려두는 것은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걸 또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이 원문의 내용에서는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여기 나오는 것들 여러분 좀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34쪽입니다. 134쪽. 134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보면 134쪽에 이제 그 세 번째 인용문이죠. 풀과 나무가 한창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 할 때는 도끼를 들고 숲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생명을 일찍 빼앗거나 성장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물속에 사는 생명들이 알을 깔 때는 그물이나 독약을 물속에 넣지 못하게 하여 생명을 일찍 빼앗거나 성장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때에 따라 목과 늪, 강물과 호수의 고기잡이를 금하면 물고기들이 더욱 많아져서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다. 나무를 베는 시기와 기르는 때를 놓치지 않으면 숲이 황폐해지지 않아서 목재를 쓰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걸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마지막 134쪽에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미세한 것을 쌓으면 한 달은 하루를 이기지 못하고 한 계절은 한 달을 이기지 못하고 한 해는 한 계절을 이기지 못한다.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작은 일은 자주 일어나고 거기에 할애하는 날도 많아서 그로 인해 쌓이는 성과가 크다. 큰 일은 드물게 일어나고 그것에 쓰이는 날도 적죠. 그래서 이제 성과가 크다. 그러므로 하루를 아끼며 잘 활용한 사람은 왕자가 되고 분기를 알고 아끼고 활용한다. 패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순자의 기본적인 사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장도 마찬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의 말로 책에 있는 말이 아닌 여러분의 말로 아마 잘 써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